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낸시 펠로시 하면은 내부 거래의 여제죠. 내부 거래 여제. 낸시 펠로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산 주식을 그대로 똑같은 타이밍에 사서 똑같은 타이밍에 팔면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유튜버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사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미국 정치도 정치 지식이 꽝이지만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럽니다. 낸시 펠로시만 따르면은 돈 된다고. 펠로시 주식만 사면은 대박 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 주위에도 낸시 펠로시 주식만 팔로우 해가지고 10만 불 넘게 번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절대로 그 딥스테이트 진영 이제 제가 진실 파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돈을 많이 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석의 진실 정치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주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이죠. 펠로시가 사는 주식을 그대로 사고 펠로시가 그 주식을 팔 때 비슷한 타이밍에 팔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정치 하나도 모르고 경제 하나도 모르는데 깜깜 무식이라고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아마 한 50만 불 벌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새에. 그 펠로시만 따라 해가지고 젊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렇게 큰 이득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딥스테이트 진영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죠. 저희. 자,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부터 이겁니다. 낸시 펠로시 남편 파워 펠로시죠. 법무부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비자를 제소했습니다. 하루 전에 50만 불치 주식을 팔았어요. 비자 주식을. 낸시 펠로시 남편이.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알려줬겠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전 연방 하원의장이자 현 하원의원인 낸시 펠로시가 남편 주식 거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비자 주식을 고소하기 몇 달 전에 배우자가 비자 주식을 처분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무 공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파워 펠로시,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의 배우자인 파워 펠로시는 7월 1일에 비자 주식 2,000주를 최소 50만 달러에 매각했다. 예. 펠로시가 이 거래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낸시 펠로시 주식 제가 보장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낸시 펠로시가 사는 주식들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사고 팔고,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남편이죠. 파워 펠로시. 낸시 펠로시 스톡 트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이 X 계정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 전에 있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으려고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사는 주식 사고 낸시 펠로시가 파는 주식 그대로 팔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제가 솔직히 한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솔직히 이거는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낸시 펠로시가 민주당 실세 중 한 명이 또 재선 도전한다고 그러죠. 80대 좀 중반인데. 노역도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 그 내부 거래의 정보를, 그러니까 내부 거래죠. 아니 내부 정보. 내부 정보를 아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주식 추적기. 낸시 펠로시 스톡 트래커가 있어요. X 계정. 여러분께서 그거 팔로우 하시면 돼요. 낸시 펠로시 주식 추적기. 저도 이제 자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그러니까 돈으로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주식할 때. 그래서 낸시 펠로시 주식 추적기 계정은 법무부가 미국 직불카드 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날인 화요일에 거래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로시 하원의원 의회 사무실은 수요일 팍스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비자가 법무부 소송 당할 걸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가 에브리데이 오가는 게 바로 미국 정치입니다. 근데 미국 정치를 우러러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한국 정치인도 제가 보면은 야 미국은 이래, 미국은 저래.
특히 뭐 민주당 오바마 대단해 막 이런 식으로 띄우기만 하고 제가 얼마 전에는 그 유튜버 그 김지훈 유튜버 그거 한번 봤는데요. 그 오바마하고 인터뷰. 옛날. 와 근데 너무 오바마가 자기는 자기 정부 아래 부정부패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 대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패스트 앤 퓨리어스 스캔들부터 국세청 스캔들부터 해 가지고 벵가지 사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그러니까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 그 인간들 보면. 낸시도 그중에 하나예요. 낸시나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카말라나 다 같은 부류라고 저는 사실 이런 주식 거래 못하게 막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 미국 정치인들은 특히. 자 그래서 낸시 펠로시 전 의장 거래에 관한 이전 문의에 대해 펠로시 전 의장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거래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후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 낸시 펠로시가 사든 파워 펠로시가 사든 부부인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투자 및 컨설팅 회사인 Financial Leasing Services Incorporated는 이 회사를 소유한 펠로시 의원 남편이죠. 이번에 비자 주식 매각은 파워 펠로시 1년의 거래 중 가장 최근 일인데요. 이 시점에 대한 이 시점이 너무 이상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 펠로시 부부는 펠로시 의장이 엔비디아에 걸었던 그 6개월 동안 400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예. 펠로시 부부가. 이것도 진짜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께서도 펠로시가 주식을 샀을 때 같이 사고 팔았을 때 같이 팔았으면은 이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펠로시 그냥 무조건 나는 경제, 정치 하나도 몰라. 하지만 펠로시만 팔로우할 거야 해 가지고 주식 투자해 가지고 대박 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알려드리고 동시에 펠로시가 이렇게 썩어 빠졌구나 동시에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식으로 6개월 만에 400만 불.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표를 보니까 낸시 펠로시가 2021년부터 막 사재 꼈더라고요. 엔비디아를. 그때 낸시 펠로시한테 돈 팔로우 해가지고 엔비디아 산 사람이 많았어요. 예. 자 그래서 2022년 파워 펠로시는 칩 제조업계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회 표결을 몇 주 앞두고 100만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 콜 옵션을 매입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왔어요, 이때도. 그래 가지고 낸시 펠로시 "야 너 내부 거래하는 거 아니야? 내부 거래 원래 불법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하면 또 합법인가 봐요. 안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팔았습니다. 이때 욕을 하도 많이 먹어 가지고. 저는 이분 얼굴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욕심이 이렇게 얼굴에 이게 느껴져요. 돈 욕심, 정치 욕심. 그러니까 맨날 정계 은퇴한다면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낸시 펠로시 보면은 나이가 84세예요, 84세. 예. 80세 그전 70대 때부터 정계 은퇴한다고 그러더니 84세. 근데 또 출마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노욕이 어마어마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연방 하원 의원 계속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실제로 뭐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나 바버라 박서 이렇게 캘리포니아 출신 특히 캘리포니아 출신 여자 정치인들이 이렇게 죽는 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다이앤 파인스타인도 그렇고 바버라 박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 의원들이죠. 낸시 펠로시도 제가 볼 때 그 족보를 이어갈 태세예요. 그리고 인지력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분은 인지력은 여전히 생생해요. 낸시 펠로시 84세임에도 불구하고. 미치 머카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하고 또 레벨이 다릅니다. 그건 인정해요. 인지력은 멀쩡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낸시 펠로시. 그러니까 저렇게 내부 거래도 활발하게 잘하겠죠. 자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배우자 연방 상원 의원이든 하원 의원이든 배우자는 파트너가 규제를 도울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거래할 수 있지만 가족과
아니면은 그 연방 하원의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서 파트너라는 거는 남편 아니면은 부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런 선출직들의 남편 혹은 부인이 이렇게 그 주식 거래,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쪽 산업에 대해서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배우자가 그쪽 산업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미국이 썩어 빠진 게 이런 거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여야 의원들은 내부자 거래에 대한 우려로 의원과 그 가족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정말 미국 정치 보면은 기분이 다운되는 게 피터 슈와이저가 쓴 책 extortion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 보면은 이제 미국 정치가 정말 썩어 문드러졌다는 게 느껴지고 '회복이 안 되는구나.'까지 갑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갈취 extortion 그 책을 보면 제가 제 인생 그 책은 제가 제 인생에서 본 모든 책 통틀어서 가장 제 기분을 다운시킨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이게 우리 DNA 이 사람이라는 DNA가 아주 'DNA 안에 이렇게 부패라는 게 있구나.'라고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죄인이구나.' 자 크리스찬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걸 확 느낍니다. 예 그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 책은. 예.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예 낸시 펠로시가 어떤 주식 사는지 알고 싶으시다 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낸시 펠로시 스톡 트래커라고 검색란에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낸시 펠로시가 언제 어느 시점에 뭘 샀는지. 날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2022년 올해 1 월에 제가 자세히 전해 드릴게요. 낸시 펠로시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죠. 파워 펠로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샀습니다. 예. 203만 개 주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올해 2월 21일 날 팔로 알토 네트워크 샀습니다. 팔로 알토 네트워크. 그리고 1월 20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넷플릭스도 넷플릭스는 이제 팔았어요. 자 이제 좀 더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 드릴 텐데요. 이게 periodic transaction report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 낸시 펠로시가 이제 뭘 샀는지 이걸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최근에 6월 24 일에 Broadcom Incorporated 이걸 샀어요. 이거 여러분께서도 사시면은 글쎄 제가 보장은 못 해 드립니다. 하지만 크게 손해 볼 것 같지가 않아요, 낸시가 샀기 때문에. 낸시가 왜냐면은 엄청나게 주식 거의 뭐 백발백중 수준으로 주식 투자를 잘해요. 지금 자산이 어마어마 1억 불 넘죠, 지금 이제 낸시 펠로시. 진짜 일자리 하나 없이 그냥 직업 정치했는데 자산이 보십시오. 자산이 1억 2천만 불. 낸시 펠로시가. 이건 남편 합친 것도 아닐 거예요, 이거는. 1억 2천만 불. 근데 이제 매달 소셜 시큐리티도 또 챙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는 이용한다고 봐요. 미국 국민들을 이용하고 예 자기만 이렇게 배불리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낸시 펠로시. 그리고 엔비디아 6월 26 일에서 6월 26 일에 그러니까 6월 24 일에 브로드컴 샀고요. 낸시 펠로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많이 샀고 테슬라 6월 24 일에 샀습니다. 비자도 이제 7월 1 일에도 팔았네요. 예. 테슬라는 판 겁니다. 예. 2,500주 팔았고 엔비디아는 10,000주를 샀고 여기 써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브로드컴은 산 거고요. 콜 옵션으로.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10,000주 샀다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는 팔은 거예요. 팔았어요. P는 이제 purchase죠. purchase. 그다음에 S는 sell. 예. 그리고 비자도 2,000주를 팔았습니다. 7월 1 일에. 7월 1 일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3 월에 산 겁니다. 이거 AI 주식인데 Forge
Investments LLC 이 투자 그룹이 데이터브릭스라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 데이터브릭스가 바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소재 엔지니어링 애널리틱 소프트웨어 컴퍼니라고 그래요. Based on AI technology. AI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그런 엔지니어링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예, 이 데이터브릭스는 저도 들었어요. 예.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무조건 이거 100% 1000% 무조건 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산 시점하고 파는 시점이죠. 항상 중요한 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최소한 펠로시가 산 시점하고 판 시점은 맞춰야 돈을 벌. 자, 이거 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새로운 AI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했다. 펠로시는 이 세 회사 주식을 다 소유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알고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법무부가 반독점 혐의로 비자 기소하기 전에 어떻게 남편 폴이 딱 그 타이밍에 팔 수가 있느냐 비자 주식을. 그래서 이걸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유세 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문자답 트럼프가. 당연하죠. 이거 누가 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서 다 판 거겠죠. 기소될 거라는. 그래서 트럼프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낸시 펠로시를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낸시 펠로시가 기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미국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보통 미국 정치가 부패했다는 건 저는 법무부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만 불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Value between 500,000 and 1 milli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월 1일에 50만에서 100만 불 정도의 가치가 되는 비자 주식을 2,000주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낸시 펠로시는 우리 모두가 며칠 전에 읽었던 대규모 소송이 있기 하루 전에 엄청난 양의 비자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트럼프가 지적했고 또 X 계정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죠. 낸시 펠로시 스톡 트래커 낸시 펠로시 주식 추적기가 화요일에 이 거래를 바로 언급했습니다. 예. 법무부가 기소한 날, 예. 비자를. 근데 이제 하루 전이 아니라고 정정하고 있어요. 하루 전이 아니라 몇 달 전이었다. 이러니까 트럼프 유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뉴스들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도가 안 됐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하니까 이게 이제 뉴스가 크게 됐어요. 되게 언론 보도마다 이게 기간을 놓고 이렇게 좀 논란인데 뉴욕 포스트는 3개월 전에 팔았다고 그럽니다. 3개월 전. 근데 3개월 전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독점 위반 혐의로 기소될지 안 될지에 대해. 그러니까 데빗 카드 마켓을 이제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비자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될 게 낸시 펠로시 스톡 트래커 이거는 이제 그 크리스토퍼 조셉스라는 분이 이 사람도 테크 CEO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펠로시 보면 SP 이렇게 돼 있는데 SP reference to husband Paul 남편 폴 펠로시가 이렇게 투자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폴 펠로시와 낸시 펠로시 모습입니다. 부부. 다정해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돈 벌면은 다정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자, 낸시 펠로시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떼돈 버는데. goes out for a drink in San Francisco. Can you tell us why we have all the $150 billion going to Ukraine when we have homeless on the streets in your own city? Nancy, can I get some stock trading tips on how to get semiconductors in Taiwan? Nancy, is your son involved with Hunter Biden? Really should. They really. 우크라이나에 계속 얼마나 퍼주기를 할 거냐? 나한테 주식 팁 좀 알려달라. 왜 1,500억 분이냐 우크라이나 주느냐? 예. 주식 팁 뭐 저도 받고 싶은데 그 트래커가 있어서 예, 여러분도 이제 팔로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그 TSMC였나요? 그 대만 반도체 회사에도 투자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타이밍을 알았냐? 뭐 당신의 아들이
헌터 바이든하고도 연루가 돼 있냐. 뭐 낸시 펠로시가 어느 정도 실세냐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 이번에 사퇴한 것도 그 배후에 낸시 펠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낸시 펠로시 압력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펠로시가 수정헌법 25조,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로 분류시키면은 아니면 인지력 문제가 심각하면은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그것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코미디언 한 명이 낸시 펠로시한테 주식 팁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I want to say how much I appreciate your like fierce, staunch defending of democracy. It really means so much, you know. You know, like honestly, like I'm really scared about Donald Trump winning the election, and honestly, with all the disinformation on X, like I honestly the only chance like that we have is for Donald Trump to actually spend the rest of his life in prison. That's the only hope for democracy. We do. Well, Nancy, listen. What stocks should I buy, Nancy? You're the greatest options trader of all time. I just want to know what stocks I should buy. Why they're here at all? They should be defunded. I just want to know. She makes 6 figures a year in Congress and has a $100 million net worth. Don't y'all want to know what stocks she should buy? Come on. To buy. I want to close the wealth gap. What's the problem? I just want to close the wealth gap. 자, 뭐 낸시 펠로시 그렇게 주식 거래하는 게 그 남편 파워 펠로시가 뭐 몇 주 전이건 뭐 몇 달 전이건 뭐 하루 전에 뭐 거래했던 그렇게 하는 게 내부 거래가 아니라면은 뭐 그대로 팔로우하는 건 더더욱 합법이겠죠. 그러니까 펠로시 트래커, 예, 펠로시 트래커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 사람이 따라한 대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손해는 안 본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 이름이 이제 노아라고 그러고 프로나운 뭐 얘기하고 있고요. 뭐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다. 트럼프 언제 교도소에 넣을 거냐. 그러면서 이제 급진 좌파 인물처럼 그렇게 일단 예,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트럼프가 잘못된 정보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낸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해서 이겨야 된다. 근데 약간 눈치챈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낸시 미국 역사상 가장 옵션 트레이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나도 좀 팁 달라, 꿀팁 달라 이런 거죠. I just wanna know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 문제 아니냐. 그리고 경찰은 백인 우월주의 상징하는 그런 기관 아니냐. 경찰 예산 삭감해야 된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경찰들이 지키고 있느냐 이거죠. 낸시 펠로시가 그걸 부르짖고 있는데. 그리고 10만 불 이상 버는데 연방의회에서도 근데 어떻게 자산을 1억 불이나 부풀렸냐. 내가 그랬더니 고어웨이 하네요. 이 사람들도 그냥 낸시 펠로시 친인척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정치인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는 아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막 미치 머카널하고 오랫동안 연방의회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 그 주식 동태를 보면은 이 그 매입, 매각 아주 그냥 기가 막힐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있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바이든도 손해 안 보죠. 바이든이나 낸시 펠로시 그리고 뭐 매치 머카노 그 중에서도 톱은 낸시 펠로시라고 해요. 예, 주식으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은 낸시 펠로시. 특히 이제 낸시 펠로시 후원자들 중에 빅테크가 많이 있어요. 낸시 펠로시 지역구가 샌프란시스코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다 보면은 이제 빅테크 후원자들 뭐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딱 쫙 줄을 서겠죠. 또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줄을 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들도 공유를 하지 않겠어요? 낸시 펠로시가 그쪽 있는 사람들, 그 고위 간부들하고 뭐 밥 먹는 자리도 있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봐도.
예,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파티에도 칵테일 파티에도 가고.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경 문제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1,200만 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바이든 카말라 정부 동안에. 그래서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를 향해서 오늘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정신장애자라고 그랬습니다. mentally impaired라고 표현했어요. Kamala is mentally impaired. 카말라는 정신장애가 있다. 예, if a Republican did what she did, that Republican would b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공화당원이 카말라 해리스가 한 짓을 했다면 해당 공화당원은 탄핵을 당하고 공직에서 해임됐을 것이다. 그래서 중범죄와 경범죄로 인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예, move from office and rightfully so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계획적인 겁니다. 범죄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고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인 저지르고 성폭행 특히 살인 저지르면은 유권자 교체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1,200만이나 되는 그런 미국에 있는 37개 8개 주보다도 많은 인구를 왜 데려왔는지 의아하죠. 뭐 뻔히 알죠. 이유는. 결국 민주당 텃밭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도시 인구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뉴욕도 1,000만 아닙니까? 인구가? 그거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온 거예요. 카말라의 작품이. 그러니까 살인범 13,099명이나 들어온 것도 카말라 작품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이제 갈수록 인지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했는데 카말라는 그렇게 태어났다. 아예 태생이 인지력 장애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강도. 이런 불법 체류자 메인스트림 미디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살해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2023년 6월 위스콘신에서요. 이 사람은 2023년 2월에 위스콘신주 역시 위스콘신입니다. 데인 카운티에서 이건 어린이 성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의 유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국경 순찰대 노조가 카말라 해리스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뭐 하고 있었느냐? ignoring problem she created. 그녀가 만든 문제를 지금 뭐 계속 무시해 왔다는데 이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걸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민주당 진영 카말라, 바이든 마찬가지로. 실제로 민주당 유권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가면 좀 자숙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목걸이만 62,000불에 달한다고 그래요. 티파니 목걸이 62,000불 이렇게 써 있습니다. 62,000불. You look ridiculous. 황당하다. 황당하게 보인다. 그 뜻이죠. 아니 이 여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62,000불짜리 목걸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돼야 더 반갑죠. 구글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글 처벌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면 불법적으로 자신에 대한 나쁜 내용을 보여주고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만 보여주는 구글을 최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뭐 구글링 해보면 알죠. 예, 구글에 이렇게 나쁜 기사만 올라오고 대한 언론들이 기사 보도하는 거는 별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구글을 가만히 안 두겠죠. 트럼프 쪽에서는 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너무 트럼프 지지 진영을 탄압하는 게 보이니까 이제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런 검색창 얘기하는 거죠. 검색창.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들로만 싣고 이를 위해 지어내기도 하는 반면에 카말라 동무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싣는 불법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불법적인 행위이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법무부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형사처벌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선거에서 승리해 미국 대통령이 되면 국가 법률에 의거해 최대로 처벌할 것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 구글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뭐 구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뭐 야후나 뭐 거의 다예요. 뭐 빙을 가도 그렇고 거의 그렇습니다. 기사들 보면 덕덕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일단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그쪽이기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한테 불리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이 집권할 경우 자신을 잇따라 형사 기소한 법무부를 대수술하겠다고. 뭐 이거는 대놓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유세 때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캠프가 법무부를 대대적으로 손 봐야 되는 거는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뭐 당연한 이거 뭐 한국 한인 언론 보면은 그냥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을 바꾸려고 그런다. 아니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당연히 바꾸는 겁니다. 특히 당이 다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마치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거를 여기저기서 보도했는데 그거는 정말 그냥 미국 언론 그대로 그냥 번역 보도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예. 법무부 무기화한 건 맞잖아요. 법무부를 무기화했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이제 보복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대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깨끗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민주당 쪽은 항상 이렇게 충성하는데 메릭 갈랜드가 바이든한테 충성하고 그전엔 에릭 홀트가 오바마한테 전폭적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근데 트럼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예, 트럼프는 완전히 제프 세션스 전 엘라베마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완전히 녹아버렸죠. 예, 완전히 정말 후회 막심하게 됐었죠. 지금 법무장관 후보로 여러 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래서 존 래클리프 전 DNI 국장 존 래클리프이 언급되고 있고요. 법무장관으로. 마이클 리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 미주리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미주리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파 인물들로 그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트럼프가 임명할 인사들이 직접 이제 트럼프 관련 사건들을 지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급된 사람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존 래클리프가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고, 또 전 연방 하원의원인 트레이 가우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트레이 가우디. 지금 현재는 팍스뉴스 일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트레이 가우디 정말 올바른 말 많이 했죠. 청문회에서 뭐 벵가지 사태부터 해가지고 뭐 국세청 스캔들, 분노의 질주 스캔들 이런 걸 다 모든 걸 꿰뚫어서 다 샅샅이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올라가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근절시키는데 앞장설 인물입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도 굉장히 실망적이었습니다. 법무장관하고 국무장관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솔직히 트럼프가 법무장관으로 루디 줄리아니,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뉴트 깅그리치나 뭐 이런 사람들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통합 차원에서는 사실 그때 지금은 이제 역적이 됐지만 밋 롬니 같은 사람 아니면 크리스 크리스티를 이렇게 밋 롬니가 국무장관으로 뭐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은 외교 철학은 비슷하거든요. 밋 롬니하고 트럼프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백악관 들어갈 때는 인사 실수는 최소화해야. 자, 불체자를 또 유권자 명단에 그냥 계속 잔류시키려고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crazy, 이건 미쳤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거죠, 이런 거를. 바이든 해리스 법무부는 어제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에서 잠재적 비시민권자 및 불법 체류자를 삭제하기 위해 엘라베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삭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예, 바이든 해리스 DOJ sued the state of Alabama for fighting to remove potential non-citizens and illegal aliens. 불법 체류자 그리고 비시민권자들 유권자 명단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하게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미국 국가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하는 짓이 정말 이딴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불체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카말라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 기사에 대해서 1000만 뷰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뉴욕타 와포 CNN 이런 걸 다 몽땅 다 합쳐도 아마 이 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1000만.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경을 강화시키는 거는 나한테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항상 내 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런데 huge lie.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말라 국경 차로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 보십시오. 이것도 880만 뷰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선거일 당일 하루를 그 휴일로 만들자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리고 종이 투표 의무화하고, 그리고 유권자 아이디, 그러니까 정부 아이디, 정부에서 발행한 그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할 수 있게 하자. 이것도 860만 뷰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거 장난질 없겠죠. 마크 큐반이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지금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샤크인가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두 번째죠. 그 전에는 베네팩터로 완전히 망했다가 카말라가 국경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습니다. 마크 큐반은 참고로 안티 트럼프예요.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그리고 안티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알렉스 존스가 왜 이딴 놈 말을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데려온 거다. 카말라가 이런 범죄자 13,099명, 살인범 13,099명, 그 다음에 성폭행범, 강간범이라고 해야죠. 15,811명, 토탈 425,431명. 이게 카말라 정부 때 들어온 거예요. 이 범죄자들이 42만 5,431명이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어요, 미국에? 자, 이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국경 이거를 철조망이 있었는데 이거를 포크레인으로 올려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가 지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다 들어오게 하라고. 이게 한 국가 지도자 그리고 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게? 예? 불법 체류자들 들어오라고, 난민들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보세요. 이게 다 표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 미국에 이렇게 득이 될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예? 합법적으로 난민 들어온 건 괜찮아요. 근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걸 왜 도와주냐고요? 이렇게 이딴 짓을 왜 하냐 이거죠. 이런 거 보면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고서 이거 좋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좌파들은 지금 친범죄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자기 엄마 친구가 뉴욕에서 3번이나 공격당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알빈 브래그, 이거 트럼프 기소시켰던 미치광이 검사장인데요. 맨해튼 검사장. Progressive Manhattan DA Alvin Bragg downgraded staggering 60% of felony cases to lesser charges last year. 작년에만 중범죄 케이스를 경범죄로 이렇게 낮춘 게 60%나 된다는 거예요. 60%.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욕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경고하고 났습니다. 범죄자들은 대다수가 민주당을 찍는다. 그 수감자들도 투표하기를 원하죠. 참고로 민주당은 그게 또 표밭이라고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 그래서 민주당은 자기네 표밭을 늘리기 위해서 범죄자 늘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Therefore, the obvious incentive of the Democratic Party is to maximize the number of criminal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연방 선거에서 중범죄자들도 선거 투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자, 그리고 카말라가 자기 홍보물에 이렇게 펜실베이니아 농부 그리고 트럼프 투표자였다가 이제 카말라를 찍겠다는 사람이 이 홍보물에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배우들이었습니다. 배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 특히 그 카말라 캠프 쪽에서 인플루언서들한테 돈 주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한대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들이 이실직고 했거든요. 일부는 나 이런 오퍼 받았는데 제발 나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나한테 오퍼 온다. 그런 인플루언서가 있었습니다. 흑인 그 인플루언서, 20대 흑인 인플루언서 한 명이요. 그리고 배우들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민주당 후원자였습니다. 자, 킴스타라는 사람이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vs. 다운드 트럼프 이러면서
이렇게 온라인 쪽에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15년 이상 있었다는 분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카멀라 해리스 이거 보이시죠? Kamala Harris has been offering many influencers serious money to help promote her and her campaig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많은 인플루언서들한테 이렇게 돈 주겠다면 프로모트를 홍보를 하길 원한다고. The amount being offered I have seen has been low as $1,500. $1,500에서부터 $500,000. 어떤 인플루언서의 경우는 50만 불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스, 유튜버들, 그다음에 틱토커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I'm gonna go ahead and say. I'm gonna go ahead and say it. I don't give a. Okay, listen. I had a bad bitch. 자, 자기는 이렇게 지지하기 싫은데 5번이나 비밀 경호국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접촉 왔다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자, 그리고 자넷 잭슨이 이제 이게 화제입니다. 제 댓글에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자넷 잭슨이 얼마 전에 카멀라 해리스가 흑인 아니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넷 잭슨이 이제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오빠 이제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추행 혐의,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93년에 조던 챈들라는 소년으로부터 기소됐었고, 고소를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소도 됐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2,500만 불 가까이 마이클 잭슨이 배상금, 그 합의금을 줬죠. 그래가지고 그냥 마무리 지었는. 그걸 나중에 이제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마이클 잭슨이 그걸 한 거에. 근데 뭐 어쨌든 마이클 잭슨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친한 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95년에 그 마이클 잭슨이 리사 마리 프레슬리하고 결혼했을 때 허니문을 트럼프 타워 쪽에서 즐겼죠. 트럼프 타워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고 해서 오랫동안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넷 잭슨이.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지원차에서. 자,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을 의심하고 그 보통 아이들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That could mean life in prison, and cases like this can depend on the testimony of the child accuser. In general, the child will be able to recall and recollect with some detail the incident, and that is persuasive to.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추행, 성폭행 당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자넷 잭슨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나 싶어요, 속으로.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원래 트럼프하고 마이클 잭슨하고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둘의 우정이. 둘 다 한창 잘 나갔을 때 80년대.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에이즈에 걸린 그 헌혈 잘못해 가지고 그 에이즈 걸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론 화이트. 이렇게 마이클 잭슨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했고요. 이거 트럼프 포스 1 그 비행기에 가서 같이 탄 모습이고, 마이클 잭슨하고 배드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라이언 화이트죠. 예, 라이언 화이트 집에 이렇게 직접 찾아갔었죠. 마이클 잭슨하고 트럼프가 88년이었던 걸로 90년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하고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같이 라이언 화이트 집에 갔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이때 그 라이언 화이트가 그 헌혈 잘못해서 이렇게 HIV 양성 반응에서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에이즈 그 걸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차별하지 말자 그런 메시지를 이제 담은 거죠. 뭐 트럼프하고 마이클 잭슨이 이제 같이 그 라이언 화이트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면서. 마이클 잭슨은 참고로 91년 앨범 Dangerous에서 13번째 곡이죠. Gone Too Soon이라는 노래를 라이언 화이트를 위해 바치기도 했습니다. Gone Too Soon이 이제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한 노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노래를 라이언 화이트를 기린다면서 바쳤습니다. 여기 이제 같이 나왔어요.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80년대 최고 스타들이었죠. 뭐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저기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예. 트럼프도 80년대 인물이었죠. 원래. 거래 기술로 이제 베스트셀러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라이언 화이트의 어머니입니다. 예. 이게 트럼프 보이죠. 특히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런 성추행 혐의로 이렇게 기소됐을 때마다 끝까지 마이클 잭슨을 지켜준 게 이제 트럼프였습니다. 예. 글쎄 뭐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 이슈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마이클 잭슨 음악 팬이고 뭐 정말 100% 진실은 모르죠. 예, 근데 그런 행위를 제발 안 했기를 바랍니다. 예, 팬으로서는. 자,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그 자넷 잭슨이 카멀라 해리스를 흑인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트럼프가 2자릿수로 카말라를 앞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일렉션 모델에 따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JL 파트너스하고 데일리 메일 공동 그 선거 모델로 이렇게 취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10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거인단 270명 확보하면은 당선이죠. 백악관 재입성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55.2%에 놓은 거예요. 카말라는 44.6% 이렇게 10포인트 차 이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모델. 그래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약간 트럼프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 결국에는 경합주죠. 경합주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트럼프한테 또 반가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2개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지금 좋은 징조다. 이렇게 뉴스위크가 보도했어요. 일단 뉴욕타임스 시에나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인데 좌파 성향이죠. 트럼프가 47대 48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시건에서는 보통 카말라가 이제 앞서고 있는 걸로 쭉 나왔었죠.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는 카말라가 트럼프한테 이제 2포인트 차 49대 47 그러니까 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유리하게 이렇게 판세가 더 트럼프 쪽으로 기울 거라고 봐요. 제가 그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경합주 7개 주 뭐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그리고 미시건, 위스콘신까지 다 휩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반대당을 찍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렸다고 봅니다. 트럼프에 대한 진실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카톡방이나 뭐 텔레그램 방에도 이렇게 많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원영석의 진실정치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고용주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